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요. 아픔도 상실도 결국은 무뎌진다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뒤의 시간은 상처를 지워주는 약이 아니라 혼자 견디는 법을 몸으로 익히게 하는 연습에 더 가까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르지 않아도 될 이름이 떠오르고 밤이 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하루가 가슴속에 고여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진 한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향해 조심스럽게 마음을 내어주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떠난 날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늘 하던 말이었고 늘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집을 나가자 집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습니다. 현관에는 그의 신발이 그대로 있었고 옷걸이에는 늘 쓰던 모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다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사별한 지 6년.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병원에 가는 것도, 혼자 여행을 가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사시네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연히 만난 남자와 설렘과 사랑을 나눈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를 만난 건 동네 문화센터였습니다. 강의 시작 직전 그가 급히 들어와 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지금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12쪽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손,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손톱.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자주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강의실 문 앞에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짧은 인사였지만 하루를 덜 외롭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괜찮으시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는 문화센터 근처의 작은 곳이었습니다. 유리창으로 햇빛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커피 머신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컵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따로 만나자고 한 게 조금 긴장됐습니다. 저도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잠시 숨을 고르듯 말했습니다. 아내를 몇 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 순간 조금 달라졌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길어지는 밤, 괜찮은 척하다가 갑자기 밀려오는 공허함.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해봅니다. 그가 말하자 나도 조심스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요. 이 나이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편하네요. 그 말이 나 자신에게도 놀라웠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문화센터에 오는 게 조금 기다려졌습니다. 나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저도요.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좋은 분 같아서요. 천천히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내 심장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도 호감이 있어요. 다만 조금 느리게 가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같이 천천히 가면 되죠. 그날 카페에서 우리는 손을 잡지 않았고 고백 같은 말을 크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이 조용히 닿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산책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아무 말 없이 걷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 전화통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고 있어? 응, 그냥 잘 지내고 있어. 너는 별일 없지? 예. 저는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뭔데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 만나는 사람이 있어. 뭐라고요? 딸이 말문이 막혔는지 잠깐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잠시 후 딸이 화를 내며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도 사람이야. 서로 상처가 되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딸은 울먹였고 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끊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딸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말 속에는 화보다도 서운함과 두려움이 더 많이 섞여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아빠는 아직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을 테니까요. 나는 조용히 남편의 사진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너무 이기적인 거야?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사실 그 남자를 만나면서 나는 자주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웃고 돌아오는 날이면 현관문을 열며 괜히 발걸음이 느려졌고 집 안에 들어서면 남편의 옷이 걸린 옷장을 괜히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되나? 당신을 잊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나를 괴롭혔습니다. 딸의 말은 그 죄책감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아직도 아빠를 생각하는데 엄마는 벌써. 딸은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딸의 자리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 이불 속에서 수없이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그 남자를 계속 만나도 될까?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외로움일까? 내가 행복해지는 게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는 건 아닐까?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하던 목소리, 먼저 다가오지 않고 늘 한 걸음 기다려주던 태도. 그를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해졌지만 곧이어 불안이 따라왔습니다. 혹시 내가 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진 않을까? 며칠 동안 나는 그의 연락에 짧게만 답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요. 다음에 봐요.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배려가 오히려 더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그를 보았을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늦췄습니다. 그와 조금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그는 바로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굳이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금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여기 그냥 같이 앉아만 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서 무언가를 당장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집에 돌아와 나는 다시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당신을 잊으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남은 시간을 외롭지 않게 살고 싶을 뿐이야. 이상하게도 그날은 죄책감이 조금 덜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 엄마를 힘들게 하진 않지? 아니, 오히려 많이 배려해. 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웃는 게 맞는 거겠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완벽한 허락은 아니었지만 이해하려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일 이후 나는 그 남자를 공원에서 만났는데 그 남자가 먼저 말을 했다. 오늘은 조금 더 가까이 있어도 될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손 잡아도 될까요? 겸손하게 물어보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쌌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오래간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비 오는 날, 우산 아래서 팔짱을 끼웠습니다. 이렇게 걷는 게 참 오랜만이네요. 저도요. 그의 팔에 내 팔이 닿는 순간 우산 아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몸은 먼저 그 거리를 알아챘습니다. 비를 피하려고 조금 더 가까이 붙었을 뿐인데 그의 체온이 팔을 타고 천천히 전해졌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편안한 온기였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서로의 팔이 아주 살짝 부딪혔고 그때마다 심장이 한 박자씩 늦게 뛰는 걸 나는 느꼈습니다. 괜히 팔짱을 낀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입꼬리는 자꾸만 올라갔습니다. 이 나이에라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이가 아니라 사람으로 걷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팔짱을 풀지 않아도 될 만큼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고 그렇게 걷는 몇 분이 오래된 기억처럼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산 밖에서는 비가 내렸지만 그날만큼은 내 마음이 조용히 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 진료를 위해 동네 근처에 있는 병원에 그와 함께 갔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가 물었습니다. 안아드려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라고 했고 그 말에 참고 있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는 묻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해도 될까요? 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까요? 를 생각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먼저 살피고 한 걸음 늦게 다가가는 사랑. 늦은 사랑이 아니라 깊어진 사랑. 그게 황혼의 사랑입니다.